네, 자,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뭐냐면, 똑같이 워크 타임이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할 건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런 쿼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도에 상관없이, 연평균 근로시간이 2018년도에 한국 근로시간보다 더 긴 그런 자료가 어떤 연도에든지 있기만 하면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국가하고 연도만 보여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워크타임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셀렉을 할 수가 있는 게 컨츄리, 연도, 요렇게 셀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떤 행에서는 컨츄리와 2014년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고 두 번째 행에서는 컨츄리와 2015년도만 선택하고 이런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쵸? 어. 그러니까 모든 행이 똑같은 컬럼 구조를 갖도록 셀렉을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행은 2014년도를 셀렉하고 두 번째 행은 2015년도를 셀렉하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쿼리에서는 보여주는 방법이 이렇게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었었어요. 그쵸? 다행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1993보다 큰 숫자들이어서 한국의 2014년도가 1993 시간보다 크다. 뭐 멕시코의 2014년도가 1993 시간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에 어떤 컬럼 하나가 1993이라고 하는 시간보다 더 작은 시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앨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쿼리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구조가 조금 바뀌면 어떨까예요. 자, 지금 우리 테이블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워크 타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테이블이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한국, 그 옆에 2014년. 그러면 그 숫자가 하나가 있겠죠. 207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한국, 2015년. 2015년, 그리고 여기에는 숫자가 208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겠죠. 또 한국 2016년, 2016년에는 2068인가요? 2068.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정할게요. 만약에 테이블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렇게 바뀌어 있다면, 그죠? 네. 그럼 한국에 대해서만 이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2014년, 그 다음에 2014년은 이스라엘은 얼마가 1895? 1895. 네. 그 다음 또 이스라엘이 또 나오겠죠. 몇 년도가 나올 거냐면 2015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15년은 1800, 똑같군요. 1895.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만약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정렬이 되어져 있다면 여기를 Y, 뭐 여기를 뭐 이어, 그 다음에 여기를 타임, 뭐 이렇게 한다면, 그죠? 우리는 한국의 어떤 특정 시간 하나를 딱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웨어절이 훨씬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웨어절이 뭐만 비교하면 돼요? 타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큰 거를 전부 다 찾아라. 그죠? 이렇게만 바뀌게 되면 한국의 2014년도가 크고, 뭐 한국의 2015년이 더 크고, 뭐 밑에 뭐 멕시코의 몇 년도가 이 숫자보다 더 크고, 이렇게 웨어절이 간단해지지 않을까요?
그쵸?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행에 있던 것들이, 자, 행에 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열로 내려갔죠. 그죠? 행에 있던 것들이, 행에 있던 것들을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길쭉하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그럼 한국에 대해서 다섯 개가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다섯 개가 또 이렇게 빙글 돌아가지고 내려오겠죠. 나 이걸 이쪽에다가 할까요? 이렇게 옆으로 되어져 있는 녀석들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테이블이 한국이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되겠죠. 엥? 죄송해요. 선택이 안 되지. 이, 이런 직사각형이 생기겠죠. 한국 하나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생기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린다라고. 이렇게 행에 있던 다섯 개를 하나의 행에 있었던 다섯 개를 그죠? 하나의 행에 있었던 다섯 개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길쭉하게 다섯 개의 행이 생겨버릴 거잖아요. 하나의 행이 다섯 개의 행으로 늘어나 버릴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컬럼은 어떻게 될까요? 컬럼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35개 국가가 있어요. 35개 국가가 있고 그 모든 국가들마다 그죠? 밑에 예를 들어서 덴마크도 여기 컬럼 다섯 개가 있었죠? 그 컬럼 다섯 개가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도 다섯 개가 새로운 행 다섯 개가 생기겠죠? 모든 국가에 대해서 행이 다섯 개씩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행이 몇 개로 바뀔까요? 175개? 맞아요? 곱하기 하니까. 그죠? 35개짜리 행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을 행을 몇 개짜리로 175개로 가로로 되어져 있던 내용들을 돌려서 세로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오라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피봇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봇. 반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행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하나의 행으로 바꿔주는 거, 컬럼을 여러 개로 늘려주는 거, 얘를 피봇이라고 얘기하고 컬럼이 여러 개였던 것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행이 여러 개인 걸로 바꿔주는 것을 이거를 언피봇의 반대, 언피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피봇.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언피봇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진 테이블을 언피봇을 하시게 되면 웨어저를 요 숫자 하나로 여기 만들어진 컬럼 값을 요 숫자 하나로만 비교하는 그런 걸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원했던 그런 결과들 한국의 몇 년도가 1993시간보다 더 크고 멕시코의 몇 년도가 1993시간보다 더 크고 이런 결과들을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피봇이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어요. 피봇. 이해되세요? 어, 피봇, 언피봇.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언피봇이에요. 가로로 긴 거를 세로로 길게. 컬럼이 많은 거를 행이 많아지게. 이게 언피봇이에요. 언피봇. 자,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로 오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오셔서 언피봇. 언피봇. 얘는
컬럼의 내용들을, 컬럼의 내용들을 행으로 변경. 가로 데이터를 세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언피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피봇. 그 반대가 행에 있던 내용들을 컬럼으로 옮겨주는 거. 세로 데이터를 가로 데이터로 바꾸는 거. 그게 피봇이에요. 피봇. 그러니까 피봇을 하시는 방법은 셀렉트를 해요. 우선 워크 타임에서 셀렉트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셀렉트한 내용을 on pivot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on pivot 해주세요.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되는데 x 변수니까 x라고 xy라고 할까요? x 그다음에 for y in 자 in에다가는 뭘 써주는 거냐면 in은 뭐뭐 안에 있는이잖아요. 뭐뭐 안에 있는 그죠? in 다음에는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건데 어떤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냐면 우리가 돌릴 데이터들 가로로 있었던 것들을 세로로 돌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다섯 개를 여기 있는 다섯 개를 전부 다 돌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 중에 일부만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만 돌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컬럼들 중에 몇 개를 돌릴 거냐예요. 몇 개를 돌릴 거냐. 그거를 in에다 써주시면 돼요. in. 그럼 우리는 이 연도 부분에 있는 것들을 돌릴 거예요. 그죠? 연도 부분에 있는 것들을 컨츄리는 그대로 놔두고 Y2014부터 Y2018까지를 돌릴 거예요. 컬럼 이름들이니까 그대로 쓰시면 돼요. Y2014, Y2015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16, Y2017, 그 다음에 Y2018. 뭐 이것까지 간단하게 쓸 수는 없어요. 컬럼 이름들이니까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밖에 없죠. 없죠. 자, 어떻게 바뀌나 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들,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들, 그죠? 일본의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자료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x는 값이죠, 값, 여기. 여기 들어가는 값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컬럼 이름이에요. x랑, 그 다음에 y도 컬럼 이름이에요. y도 컬럼 이름인데, 우리가 돌려주는 컬럼 있죠. 그 돌려주는 컬럼의 이름들이 값으로 들어가죠. 예. 그래야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컬럼의 이름들이 들어가기 위한 변수가 두 번째 y. 그 다음에 값이 들어가요. 값이 들어갈 변수가 x. 근데 x, y라고 쓰면 x가 뭐고 y가 뭔지 구분이 조금 좀 힘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모양을 보면 y는 뭘 의미를 해요? 연도를 의미하죠. 연도를 의미하니까 컬럼 이름을 이어라고 지을까요? 이어라고? x는 뭘 의미해요?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타임이라고 해볼까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컬럼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컬럼 이름은 타임이겠죠.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언피봇을 사용하실 때 이 자리와 이 자리는 변수를 써주는 자리예요. 변수 x, 변수 y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변수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가로 방향에 있었던 것을 돌리면 세로 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얘는 컬럼 이름들이 들어갈 컬럼. 그 컬럼의 이름.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값들이 있었죠. 여기 값들이 들어갈 컬럼이 있죠. 값들이 들어갈 컬럼. 거기에 이름. 거기에 이름이 앞에 x. 값들이 들어갈 변수가 x.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들어갈 변수들이 y. 제가 처음에 그렇게 썼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를 x, 여기를 y 이렇게 썼잖아요. 음. 컬럼 이름들이 들어갈 컬럼의 변수. 그게 y. 이거를 y라고, 이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값들이 들어갈 컬럼의 이름. x였었는데 x를 타임이라고 바꿔준 것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언피봇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문법 정리하는 언피봇을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변수 첫 번째 변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for 두 번째 변수 이거는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in 여기서는 컬럼 이름들 뭐 컬럼 1, 컬럼 2 이런 식으로 문법은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변수 이름은 이 컬럼 이름들이 이렇게 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컬럼 이름들이 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컬럼의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는 각각의 컬럼들에 들어가 있었던 값들이 있잖아요. 값들이 돌아가서 들어갈 컬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컬럼의 이름. 그래서 저는 이쪽 컬럼의 이름을 타임이라고 쓴 거고, 이쪽 컬럼의 이름을 이어라고 쓴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셀렉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를 with, as 구문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테이블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만약에 이런 테이블을 여러 번 사용할 것 같다. 그러면 뷰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테이블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뷰를 만들어 둘 수도 있는데 우리 create table as select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아요. 뷰도요. 그냥 create table 대신에 create view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뷰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뷰니까 저는 뷰에서 VW 모음들을 빼고 VW라고 접두사를 붙일 거고요. 워크타임인데 워크타임이 길어졌죠. 밑으로 길어졌죠. 그래서 long이라고 할 거예요. 또 이름이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얘는 뷰라는 의미고 원래 테이블은 워크타임이고 이거를 언피봇해서 길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long이라고 할 거예요. as, as select. select는 위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from, work, time. 그리고 언피봇 한 것까지. 언피봇. 그대로 쓰시면 돼요. time, for, year, in. 여기는 복붙 좀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셀렉이 되고 언피봇까지 된 내용을 뷰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셀렉을 하고 언피봇까지 한 테이블을 뷰로 만들겠다. 그럼 이 뷰는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뷰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뷰는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접속 판넬에서 여기 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나요? 그죠? 그리고 클릭해 볼까요? 컬럼 몇 개 있대요. 컬럼, 컨트리, 이어, 문자열, 타임, 숫자. 그리고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뷰는 물리적인 테이블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테이블은 아니지만 그 테이블의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뷰의 값을 바꾸면 실제 테이블. 우리 이 뷰는 누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워크타임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워크타임의 내용도 실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바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뷰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뷰만 가지고 있으면.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세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혹시 에러가 있거나. 네. 에러 있어요?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뷰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셀렉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뷰에서. 뷰 이름을 테이블처럼 생각하시고 뷰를 거의 테이블과 동일한 개념으로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셀렉트, 전부, 전부, from, 어디에서, 뷰에서. VW 하면 이렇게 힌트 주죠. 선택하고 엔터 하시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네. 웨어전 한번 줘볼까요? 웨어. 자, 컨트리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죠. 같다, 한국. 이렇게 해볼까요? 한국의 자료만 뽑아주죠. 이렇게 하니까. 그죠? 한국의 2014년 2076시간, 2015년 2083시간, 2016년 2068시간. 마치 그룹 바이 된 거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나라 이름으로 그룹 바이에서 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죠? 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까요? 한국의 2028년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and 조건 주면 되죠. and. 그 다음에 자 이제 컬럼 이름 뭐예요? 컬럼 이름은 이어죠. 이어. 그죠? 같다. 문자열. 자, 여기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문자열이죠. 문자열인데 대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소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대문자죠. 네.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 값은 한국 2018년도 평균 근로시간은 1993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셀렉트를 타임만 셀렉트를 하면 그러면 1993이라고 하는 시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만약에 타임이라고만 하면 1993이라고 하는 시간만 찾게 되는 거죠. 조건이 하나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예, 테이블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으로만 검색해서는 안 되고 나라 이름과 연도까지 일치하는 걸로 검색하는 걸로 조건식이 하나 더 늘어나긴 했지만 어쨌든 시간을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했었던 문제로 되돌아가서 연도 상관없이, 그죠? 어, 연도 상관없이 한국의 2018년도보다 더 긴 나라,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무슨 모든 컬럼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from, VW, work time, 롱에서 where. 자, 이제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돼요? 타임만 비교하면 되죠. 타임이 크다. 어떤 값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값은 위에서 찾았죠. 위에서 찾은 이 값이 여기 타임과 비교할 값, 1993시간이라고 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select time from VW work time long. 왜요? 나라 이름은 한국이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한국이고, and 그리고 연도는 문자열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대문자 Y 2018 하고서 네, 어때요? 훨씬 SQL 조건식도 훨씬 간단해졌고요. 그죠? 서브 쿼리 한 번으로 끝났고 비교하는 것도 변수 하나만 비교하면 되고요. 그리고 출력하고자 하는 형식도 딱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죠. 나라.
연도 몇 시간, 나라, 연도 몇 시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아까와 뭐죠? 그 행 전체를 요렇게 옆으로 길게 출력할 때에는 1993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 그 테이블의 모양을 가로 세로를 바꾸기도 해요. 음. 가로로 되어 있는 거를 세로로 길게 바꾸는 거, 요렇게 바꾸는 게 언피봇, 언피봇. 반대로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언피봇 되어 있는 거를 피봇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셀렉트가 쉬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봇을 할 것이냐, 언피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은요. 내가 셀렉트를 하려고 하는 문장을 만약에 테이블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외어절이 간단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피봇이나 언피봇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출력하는 형식을 가로로 보는 것보다 세로로 보는 게 좋다. 아니면 반대로 세로로 보는 것보단 가로로 보는 게 좋다.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하는 게 피봇과 언피봇입니다. 그러셨을까요? 이제 그럼 여기에서 그 정렬도 하실 수 있으세요. 뭐 타임 순서대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타임이 같다면 연도로 정렬할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나라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오더 바이만 쓰면 이 밑에서 오더 바이만 쓰면 되니까요. 그 정렬한 순서는 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럼 점심시간 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문제 하나만 드리고 여러분들 식사하러 가시게끔 해드릴게요. 문제는 점심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길었던 나라는 이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마 그 멕시코가 모든 연도에서 다 1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죠? 우리 워크타임을 보면 2134, 2140, 그러니까 2014년도 안에서만 최대가 아마도 멕시코가 아닐까 싶은데, 그죠? 그다음에 2015년도에서 최대가 뭐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어떤 나라가 제일 그 근로시간이 길었고 2015년도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길었느냐 이거죠. 그럼 그 반대도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연도에서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던 나라. 뭐 이것도 가능하겠죠. 짧은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거 뷰 이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뷰를 이용하면 얘네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시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